두 사람의 인연이 끝을 향해 갈 때면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두 참 미묘한 징후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대개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한 가닥 희망, 요행을 바라곤 하죠. 하지만 막상 정말 마지막 그 단계에 다다르고 나서야 서로의 거리가 사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상대방을 꽉 붙잡고 싶을지라도 물과 우유가 부드럽게 섞이듯 완벽하게 조화로웠던 그 처음의 느낌은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사주 명리학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기운과 서로 부딪히는 기운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는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며 빛을 발하던 조합이었을지라도 해가 바뀌고 운의 흐름이 변하거나 각자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갈림길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철학 역시 우리에게 모든 것에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순환이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인연이 일어날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인연이 꺼져갈 때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흩어지는 법입니다. 만약 서로가 더 이상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없고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면 억지로 상대방을 내 곁에 묶어둘 필요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현실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달콤했던 시간과 약속들에 집착한 나머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차가움과 소외감을 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스스로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까지 복잡한 얽힘과 갈등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곤 합니다. 사실 조금만 주의 깊게 찬찬히 살펴보면 인연이 다했다는 것에는 항상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억지로 버티고 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무리해서 어떻게든 되돌리려 애쓰는 그 이면에는 십중팔구 훨씬 더 깊은 상실감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뚜렷한 변화는 바로 서로의 대화 주제가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더 이상 그 어떤 열정적인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기쁨과 슬픔, 온갖 사소한 이야기들을 상대방과 나누고 싶어 할 때 그는 귀찮다는 듯이 대충 "아, 그래, 좋네" 한마디로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화제를 휙 돌려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만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감대가 완전히 빠져버린 차가운 태도는 어쩌면 처음에는 그저 상대가 너무 바쁘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서 생겨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약 매번 대화를 나눌 때마다 여러분의 일방적인 쏟아냄과 상대방의 건성인 대답으로만 이어진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진작부터 여러분 곁을 떠났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주파수가 한번 심각하게 엇갈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양측의 기운이 균형을 잃고 나아가 서로 충돌하고 밀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더욱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떠한 관심도 기울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반영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이든 즐거움이든 그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의 지지와 위로를 받을 수 있든 없든 그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차가운 의사소통이 계속된다면 물론 각 잡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대화를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무덤덤하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이제는 두 사람의 인연이 서서히 옅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마음을 시리게 하는 징후는 서로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 자신이 더 이상 상대방과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일정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굳이 상대방의 손을 잡아 끌고 함께 갔고 어떤 과자가 맛있는지 하나만 두고도 신나게 토론을 벌이곤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상대가 먼저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해도 도무지 흥미가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같이 있어봐야 딱히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는 흔히 인연이 다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흩어지는 힘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이 힘은 서로의 마음을 서서히 분리시켜 놓아서 굳이 큰 소리로 다투고 싸우지 않더라도 그저 물에 물 탄 듯 싱겁고 무의미하게 더 이상 교차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불교에서 욕망을 지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분석할 때도 이와 비슷하게 말합니다.
내면에서 더 이상 상대방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의 인정도 갈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랑의 불꽃과 그에 대한 미련, 얽매임이 모두 꺼져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이죠. 오직 네가 있어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한번 사라지고 나면 겉으로는 여전히 서로에게 깍듯한 예의를 차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은 이미 깊은 소외감과 멀어짐에 빠져든 상태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불태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선물을 사고 특별한 데이트를 기획하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돌아오는 것은 기본적인 대답조차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도무지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상대의 반응뿐일 겁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더 차갑게 군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연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 뜨거웠던 마음에 헛된 환상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노골적인 책임 회피나 서로를 향한 끝없는 원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어쩌면 여러분이 과거에 함께했던 약속들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일상을 맞춰가는 것조차 여러분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삶이나 미래 계획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마치 예전에 여러분을 그토록 즐겁게 해주었던 대화들이 전부 여러분 혼자만의 원맨쇼였던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그러다 참다 못해 여러분이 질문을 하거나 불만을 터뜨리면 그는 도리어 여러분이 너무 간섭이 심하다거나 지나치게 들러붙는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 지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난 헌때 통제받기 싫어. 라며 선을 그어버리기도 하죠. 사실 여러분은 그저 과거에 늘 해오던 방식대로 호흡을 맞추고 관계를 유지하려 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이제 그것을 끔찍한 속박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자주 운의 큰 흐름이 바뀌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서로의 사주에 한때 조화로운 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정한 해의 운세를 만나면 서로를 억누리는 기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주 작았던 모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두고 두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이미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상태로 시간만 질질 끈다면 그저 둘 사이의 틈과 앙금만 끝없이 키울 뿐이며 결국엔 서로가 상대방이 일부러 나를 괴롭히고 생떼를 쓴다고 깊이 오해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핑계를 대며 도망치고 더 이상 어떠한 타협도 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깊었던 이해와 아낌이 세월의 흐름과 가치관의 변화 속에 이미 씻겨 내려가 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끌어당겨 이어붙이려 해봐야 아마 서로를 더욱 뼈저리게 지치게 할 뿐일 겁니다. 인연이 다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디테일 하나를 꼽자면 다름 아닌 여러분이 상대방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가슴이 설레거나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거나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느낌을 표현할 때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하나가 떡하니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손을 뻗어 그 벽을 넘어가려 발버둥 쳐보아도 어디 하나 발을 딛고 의지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의 특정한 눈빛 하나, 툭 던지는 말투 하나, 심지어 일상생활 속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사람의 사이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그 사람이 일하느라 바쁜 모습조차 여러분에게는 큰 자랑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그가 나를 철저히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고 느낄 뿐입니다. 어쩌면 그는 친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예전처럼 웃고 떠들며 장난칠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 미소 속에서 건성으로 대하는 태도의 냄새를 아주 예민하게 맡아냅니다. 예전에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사회생활을 위한 영혼 없는 거칠애 뿐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해석하기를 양측이 지닌 고유한 기운의 주파수가 이미 딱 들어맞는 조화를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억지로 한 공간에 모아놓아 보았자 그것은 단지 껍데기와 껍데기가 부딪히는 무의미한 충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바로 이때가 인연이 그 진정한 끝자락에 도달한 시점이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이렇게 텅 비어버린 공허함은 사랑해라는 말 한두 마디 뱉는다고 해서 결코 되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그 간절하게 원하던 마음, 서로를 걱정하고 신경 쓰던 그 애틋한 미련이라는 끈이 이미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로 이런 관계에 빠져서 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낯설고 무심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아마도 뼈아픈 진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던 그 연결고리가 업보와 인연의 흐름에 따라 이미 완전히 소멸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저 껍데기뿐인 형식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며 여러분 자신도 그 순수했던 옛날의 감정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삶에서 이러한 징후들을 보게 되셨다면 피하지 마시고 자신의 내면을 아주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아직도 노력해서 상대를 곁에 잡아두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마음속에 남은 과거의 아름다운 약속들이 아까워서 혹은 지금까지 부어온 시간이 억울해서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것뿐입니까? 명리학은 사람에게 비록 타고난 숙면이라는 것이 존재할지라도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 후천적인 노력과 정성을 통해 가꾸어 나가야만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인연이 닿아버린 순간 그것은 곧 서로의 타고난 운명 속에 존재하던 조화로운 화합의 요소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억지로 기를 쓰고 발버둥 쳐보아도 과거로 돌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불교 역시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에는 태어나고 머물고 부서지고 결국 텅 비어 사라지는 과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과의 아름다웠던 좋은 인연이 그 기한을 다하게 되면 여러분이 과거에 대해 아무리 뼈저리게 미련을 갖고 애착을 보일지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별의 순리를 결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그 깊고 대단해 보이던 감정이 사실은 이렇게나 더덥고 연약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우정이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이든 간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 모든 관계는 각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처해지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 본질 자체가 변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언제나 맨 처음에 그 좋았던 모습 그대로 꽉 움켜쥐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히려 두 사람 모두를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때로는 그 집착이 독이 되어 무서운 원망이나 복수심으로 변질되기도 하며 결국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추억마저 모조리 깎아먹고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인연이 닿았을 때 억지로 매달려 구하지 말라는 이 말은 사람에게 결코 관계에 게을러지라거나 노력을 포기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쿨하게 손을 놓아줄 줄 아는 지혜를 배우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도 각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대한 미련을 흔쾌히 놓아주었을 때 비로소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는 법입니다. 명리학의 해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운명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 애쓴다면 그 결과는 10중 8구 여러분 자신의 크고 좋은 운의 길을 꽉 막아버리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원래대로라면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일이나 사업, 혹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던 다음번의 소중한 인연까지 모조리 망치고 지체시켜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즐거움을 얻으라고 권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이미 완전히 상해버리고 변질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미련 때문에 고통스럽게 얽매이고 매달리는 것은 결국 서로의 무거운 업보와 지독한 번뇌만을 더 크게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면 변해버린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못난 자신을 탓하며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남은 에너지를 나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편이 100번 낫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주 평온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아마도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각자의 길을 가자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서로를 위한 참 아름답고 성숙한 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는 처음부터 여러분 인생의 어느 한 짧은 구간만을 동행하기로 운명 지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만약 거기서 끝까지 죽어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쉽게 서로를 향한 원망이나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도저히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아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뜨겁게 감정을 나누었고 온갖 비바람을 함께 헤쳐온 소중한 과거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완전히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아주 진심 어린 대화를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서로의 진짜 생각과 마음을 숨김없이 모두 밝은 곳에 펼쳐놓고 확인해 보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상대방의 태도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하거나 혹은 두 사람이 가진 가치관의 차이가 도저히 좁힐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단 1분 1초도 서로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미 인연이 다했다는 명백한 징후들을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왜 똑같은 자리에서 의미 없는 헛바퀴만 돌리고 계시는 겁니까? 불교는 세상의 모든 인연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인연들은 그저 여러분의 긴 인생 여정 속에서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기꺼이 작별 인사를 건넬 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여정을 내 마음속 아름다운 추억으로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명리학에서도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이미 계속 이어가길 원치 않는 관계를 무리해서 유지하려는 행동은 양쪽 모두를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부정적인 기운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릴 뿐이야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운세에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던 손을 놓는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눈 딱 감고 해냈을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무척 홀가분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닫혀있던 시야가 트이면서 밖에 훨씬 더 넓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비로소 바라보게 될 것이며 어쩌면 여러분과 아주 잘 맞는 진짜 인생의 동반자를 새롭게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남은 몇 줌 안 되는 과거의 기억들만 고집스럽게 움켜쥔 채 왜 그 사람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어색할까라는 끝없는 의문에 빠져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마찰과 냉전 속에서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생명력과 기운을 깎아먹는 일이며 상대방의 인내심마저 완전히 바닥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어떻게든 거부하고 부정하려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명리학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과 처지가 변하며 맨 처음에 그 훌륭했던 좋은 인연이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잔인하게 들리는 말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현실의 차가운 법칙입니다. 이 진리를 하루라도 더 빨리 꿰뚫어 볼수록 겪어야 할 마음의 고문과 상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처음 눈치챘을 때조차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속는 셈치고 계속해서 노력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기적처럼 마음이 돌아오길 바라면서요. 그것이 꼭 나쁜 행동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할 수 있는 시도는 다 해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주 눈곱만큼의 반응도 보이지 않거나 참여하려 들지 않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 대해 의논해볼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요. 그때는 정말로 그 관계가 종착역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감정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겪어내고 나면 여러분 또한 무척이나 소중한 인생의 경험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훗날 맺어질 새로운 사랑이나 우정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을 어떻게 제대로 붙잡아야 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겠죠. 더 이상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감정의 모래성 위에 소중한 기대감을 섣불리 쌓아 올리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때 내 곁을 지켜주었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주변 상황도 사람의 마음도 달라져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시절만큼은 서로가 진정한 온기를 나누었고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얻었던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니까요. 이제는 정말 흩어져야 할 때가 왔으니 굳이 원망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좋게 만났으면 헤어질 때도 좋게 헤어지는 것을 으뜸으로 여깁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음이나 갈망만 없다면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서로에 대한 존중을 남겨둘 수 있는 법입니다. 명리학에서도 만남과 헤어짐 사이에는 항상 지켜야 할 선이 있으니 마지막 이별에 아주 약간의 여유를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의 미래 운세에 숨통을 틔워주고 좋은 기운이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당장 스스로가 겪고 있는 아픈 감정들을 발견하셨다면요. 일단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앞서 말씀드린 징후들이 과연 나타난 지 오래되었는지, 혹시라도 내가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지 냉정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 돌아오는 대답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면 이제는 제발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고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인연을 미련 없이 내려놓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변해버린 것은 변해버린 대로 세상의 그 무상한 흐름에 순응하며 끝맺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놓아주세요. 더 이상 뜨거운 열정과 눈물을 이미 완전히 시들어버린 꽃에 헛되이 쏟아붓지 마십시오. 물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나면 한동안은 가슴의 빈 공간 같은 공백기를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눈부신 햇살이 비추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명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잘못된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더 긍정적인 목표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완전히 새로운 조력자나 훌륭한 기회를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불교는 또 일깨워줍니다. 얻고 잃는 모든 것들은 인연의 탓이라고요. 인연이 모여 내 곁으로 왔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소중히 여기며 인연이 흩어져 떠날 때는 바람이 불듯 그 흐름에 따르십시오. 잃어버렸다는 상실의 고통 속에 영원히 가라앉아 허우적거리는 대신 그것을 내 영혼을 키우는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으십시오. 오직 그렇게 마음먹었을 때만이 여러분은 다음번 인생에서 더 맑고 화창한 새로운 페이지를 힘차게 열어젖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이나 위로를 던져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경험의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글귀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그 끝에 도달했을 때 대체 누가 범인인지 기를 쓰고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저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두 사람을 맞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 각자의 삶의 궤도 위에서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크게 어긋나 버렸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이끌어가 보려 하는 것은 오직 고문만 늘려갈 뿐입니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정의 기복 앞에서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한층 더 성숙해진 시선으로 삶에 곧 찾아올 다음번 운명을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잘 대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지금 퇴장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약간의 축복을 실어 보내주십시오. 인연이 다했다면 무리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미련 없이 손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서로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어느 순간에 끈기를 가져야 하고 어느 순간에 훌훌 털고 멋지게 떠나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하루하루가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